사람을 살리는 칼은 칼집에 숨겨져 있고 사람을 살리는 황금은 오물 속에 숨겨져 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명문가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똥지게를 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보물 보따리를 챙겨 달아난 머슴을 저주하며 걷던 그 길. 하지만 그가 짊어진 지독한 냄새의 지게 속에는 천하를 바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대 판서를 배출한 청운댁에 삭풍이 몰아쳤습니다. 대감의 정적들이 꾸민 모함으로 가문은 영모의 누명을 썼고 하룻밤 사이에 대궐 갔던 집은 광군들의 말발굽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5세의 어린 도련님 진우는 서재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압송되었고 가솔들은 목숨을 구걸하며 흩어졌습니다. 진우의 곁을 지키는 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를 업어 키운 늙은 머슴 칠복뿐이었습니다. 칠복은 진우에게 아버지보다 더 따뜻한 품이었고 글공부에 지친 소년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의 밤 칠복의 눈빛은 생경할 정도로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광군들이 대문을 부수기 직전 칠복은 진우 앞에 거친 무명옷과 낡은 집신을 던졌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 천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 도련님 소리는 집어치우시오. 진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목숨도 바칠 것 같던 칠복이 건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칠복은 진우의 대답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대감이 숨겨두었던 금은보화와 귀중품들을 보자기에 바리바리 싸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칠복아,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진우의 외침에 칠복은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오. 나는 이 재물을 들고 내 살 길을 찾아가겠소. 저는 뒷마당에 미리 준비해둔 커다란 지게를 진우의 등에 강제로 얹었습니다. 지게 위에는 거름과 오물이 섞인 집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우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것을 지고 산길로 가시오. 절대로 죽어도 이 지게를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칠복은 그 말을 남기고 보물 보따리를 흔들며 큰 길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진우는 배신감과 공포 속에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붓한 자루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소년에게 똥지게는 지옥의 형틀과도 같았습니다. 어깨는 살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고 지독한 냄새는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을 유발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산길 어귀. 진우는 진흙탕에 발이 빠지며 비틀거린다. 멀리서 횃불을 든 포졸 셋이 길목을 막아선다. 창을 든 포졸이 창끝을 진우의 턱 밑에 들이대며 개서거라. 이 비오는 밤중에 웬 놈이 똥지게를 지고 산을 넘느냐. 진우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줄 알았다. 이들은 분명 아버지를 잡아간 광군들이다. 목소리가 떨려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누르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인다. 또 다른 포졸이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아으, 이 지독한 냄새. 야, 너 귀 먹었느냐? 고개 들어보라고 하지 않느냐? 진우는 칠복의 말을 떠올렸다. 절대 입을 열지 마시오. 양반의 말투는 숨길 수 없는 법이니. 어버버 혀 짧은 소리를 내며 지게 끈을 꼭 쥐고 뒷걸음질 친다. 겁에 질린 천민 아이처럼 보이려 애를 썼다. 처음 마주친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오며 벙어리 놈인가? 야, 저기 청운댁 도령놈 얼굴이랑 대조해봐라. 키나 덩치가 딱 그놈 같은데. 라면서 손에 든 숲의 전단지를 펼치며 진우의 얼굴을 확인하려 손을 뻗는 순간 지게 위에 덮인 집단에서 빗물에 섞인 오물물이 포졸의 신발 위로 툭 떨어졌다. 아, 이런 제길, 내 신발. 이 더러운 놈이 감히 어디다 오물을 흘려. 소리치며 지게 옆면을 발로 걷어찬다. 그 바람에 지독한 악취가 포졸들의 사방으로 확 퍼지며 튕겨 오물 자국을 남긴다. 뒤에 섰던 포졸이 코를 막고 손사래를 치며 야, 그만해라. 냄새 때문에 숨도 못 쉬겠다. 저런 똥물 뒤집어 쓴 벙어리 놈이 무슨 양반댁 도령이겠냐? 귀한 집 자식이라면 저 냄새를 견디지도 못했을 거다. 포졸이 그 말에 동의라도 하든 말했다. 하긴 저 냄새는 10년은 삭힌 거름 냄새구먼. 어이, 냄새나는 놈아, 빨리 꺼져라. 재수 온 붓기 전에. 진우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척하며 속으로는 안도의 눈물을 흘린다. 칠복아, 내가 옳았다. 이 더러운 냄새가 내 목숨줄이었구나. 그제야 칠복이 왜 하필 이 더러운 지게를 지워줬는지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깨달았습니다. 칠복이 왜 하필 이 더러운 지게를 지워보냈는지를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집단이 물을 먹으면서 지게는 2배, 3배로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길가에 쓰러져 지게의 끈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게 옆에 매달린 작은 주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딱딱한 주먹밥 한 덩이와 낡은 집신 한 켤레, 그리고 칠복의 필체로 적힌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무거워도 참으시오. 그 무게가 당신 가문의 무게입니다. 진우는 주먹밥을 씹으며 칠복을 원망하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칠복이는 정말 나를 버린 것일까? 소녀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빗속을 뚫고 사흘 밤낮을 걸어 마침내 어머니가 피신해 계신 산사에 도착한 진우는 마당에 지게를 내팽개치고 쓰러졌습니다. 달려온 어머니가 지게끈을 풀어주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귀한 아들이 어찌 이런 꼴로.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칠복이가 그놈이 배신하고 재물을 다 챙겨 달아났습니다. 제게는 이 더러운 똥지게만 남기고. 하지만 어머니는 지게를 살피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게의 깊숙한 곳, 오물과 집단에 가려진 밑바닥에서 금화백냥과 가문의 땅 문서, 그리고 대감이 목숨처럼 아끼던 옥새가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큰 길로 요란하게 나갔던 보물 보따리는 사실 광군들을 유인하기 위한 가짜였습니다. 칠복은 자신이 재물을 훔쳐 달아나는 머슴인 척 연기하며 광군들의 추적을 자신에게로 쏠리게 했고, 진짜 가문의 재산과 미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더러운 곳, 즉 도련님의 똥지게 속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후에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칠복은 광군 수십 명을 유인해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고 결국 그들의 칼날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가짜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10년 뒤 가문은 복권되었고 진우는 과거에 급제하여 정승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칠복이 쓰러진 계곡을 찾아가 작은 무덤을 세웠습니다. 무덤의 비석에는 머슴 칠복이 아닌 이씨 가문의 수호자 이덕수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진우는 매년 그 무덤 앞에서 자신이 그날 졌던 똥지게를 생각하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사람의 무게는 그가 든 보석의 양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짊어진 짐의 무게에서 나온다. 덕수가 남긴 이 마지막 교훈은 가문의 가언이 되어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힘을 주세요.